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공동신청 원칙과 등기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한다거나 또는 등기 신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아니라면은 등기가 될 수 없고, 그런 등기 신청은 각하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등법 23조 1항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가 뭐고 등기 의무자가 뭐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얻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그 이전 등기를 받는 자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그런 사람이 등기 권리자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권리를 얻거나 또는 부담을 면하는 자. 부담을 면하는 것이 등기부상 표시되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민법에서도 이제 그 등기 청구권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걸 공부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등기 의무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등기부상 표시된다고 하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때의 등기 권리자는 뭐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은 그 말소 당시 소유자가 그 부담을 면하게 되는 것이 표시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반대 개념이죠. 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아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가 되면은 전 명의인, 매도인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게 등기부상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 또는 그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당시의 소유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등기부상 표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그 소유자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등기 청구권자하고 등기 청구권자의 상대방과는 다른 개념이죠. 자, 이 등기 권리자는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그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 신청서에 두 사람의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도장을 안 찍어요. 안 나타나요. 등기 신청 하러 한 장소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언제 그 이전 등기 하기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등기 청구권이 있으면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등기 절차 이행 청구해소죠.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첨부해서 혼자서 이제 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꼭 둘이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등기 의무자가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면 판결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그걸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 청구권이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없다면은 법에 그 소를 제기해봤자 승소할 수가 없어요. 등기 청구의 그 신청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등기 의무자 측에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갑이 을로의 그 소위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소위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등의 그 갑으로부터 을로에 소위등이 격려됐는데 그 말소 등기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등기 권리자인 갑과 등기 의무자인 을이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도 등기니까 꼭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근데 을이 공동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을 피고로 삼아서 이런 판결을 얻어낼 수 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법 강남 등기소 몇 월 며칠 접수채 몇 호로 마친 소위 등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하면은
그 판결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 위 재판에서 갑이 승소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바로 갑이 을에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을 간 매매 계약이 뭐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거나 또는 해제되었거나 또는 요 등기가 을의 서류 위조에 의한 소위 등 위조로 해서 을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갑은 이제 소유자이므로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겠죠. 말소 등기 청구권을. 민법에서 배웠다듯이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은 문제의 말소 등기에 등기 권리자예요. 말소 등기가 되면 이제 그 등기부상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 그 등기 청구권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협력하지 않으면은 을이 등기 그 말소 등기를 격려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소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의 협력을 청구할 권리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구권의 상대방, 즉 등기 신청에 협력한 의무가 있는 자를 등기 청구권자의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등기 청구권은 등기 의무자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그 매도를 했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요. 그러면은 뭐 갑은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소를 제기해서 등기 의무자이긴 하지만 소를 제기해서 아 이거 빨리 이전 등기 해가라 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의무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뭐 각 경우가 나와 있고 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건 제외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보시죠. 2번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을이 갑의 토지에 격려받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이럴 때 등기 권리자는 갑이고 등기 의무자는 을이겠죠. 근데 을 명의의 등기를 만약에 제3자가 뭐 병이란 사람이 그냥 을 명의 등기를 했어요. 갑의 토지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도 등기 의무자는 그 명의자입니다. 병이 했더라도 을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의 도장하고 등기 권리자하고 갑과 등기 의무자 을의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근거한 거죠. 등기 청구권은 근데 그 방해 민법에서 배웠지만은 방해 제거 청구권의 상대방은 방해 행위에 책임이 있을 걸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명의 등기가 있는 것 자체로 지금 그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만약 협력해주지 않으면 을을 피고로 삼아서 법원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를 제기하면 승소합니다. 을이 패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을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경우, 이에 관한 판례가 이제 그 2008 마 6.15 이런 판례인데 한번 뭐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경우는 이제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어떤 제3자가 등기를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죠? 을인가요? 을은 실체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럼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이때는 을명의 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을명의로 등기 행위를 한 그 제3자를 피고로 삼아서 을명의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5번 보시죠. 5번은 갑을 공유 부동산이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갑을 공유로 경정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갑, 등기 의무자는 을이죠. 자, 그다음에 6번째. 저당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 어떤 물건 토지의 그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얘 갑이 이제 여기가 갑구 이제 을구인데 갑이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이 현재 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그 병의 저당권이 소멸이 됐어요. 갑이 소유자일 당시에 소멸됐건 을이 소유자일 당시에 소멸됐건 이게 소멸됐을 때 이 등기 의무자 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예, 병이죠. 그럼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일단은 현재의 소유자 을이 등기 권리자죠. 소유자니까. 그리고 민법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저당권 설정자도 저당권 그 설정 계약에 기해서 저당권을 소멸하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갑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등기 신청권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경료가 되면은 등기부상으로 이익을 얻을 자가 누구냐? 예, 그 법원 등기 예규에 의하면은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도 이익을 얻을 자다. 등기 권리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도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을도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한물권 등기가 이전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제한물권 설정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됐을 경우에는 누가 등기 의무자일까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되겠죠. 갑구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갑이 그 을에게 1번으로 을구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을이 그 채권 양도 병에게 채권 양도를 해가지고 저당권도 병에게 양도해 줬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예, 이럴 경우에 자, 을은 그 갑은 이제 이 1번 등기하고 1-1번 등기 다 말소하고 싶죠. 예. 그리고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니까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 제한물권 등기는 기억하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 자, 누구를 등기 의무자로 어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을도 등기 의무자로 삼고 병도 등기 의무자로 삼고 이렇게 그 각각 요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죠. 민법에서 이것도 배웠습니다. 병을 등기 의무자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이제 그 등기 신청이 협력하지 않으면 병을 이제 피고로 삼아야 되죠.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이 등기 의무자이고 그 다음에 어떤 등기를 말소하라고 등기 신청서에 써야 됩니까?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까? 요 1번 등기 뭐 2010년 뭐 몇 월 며칠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등기국 제 뭐 만 몇 호로 마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잘 이행하라 라는 소를 병이 등기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병을 피고로 또는 병이 응한다면은 병과 같이 그 도장 등기 신청서를 쓰면서 말소 대상 등기를 요걸 특정하는 거예요. 요것만 특정하면은 요 1-1번 등기는 자동으로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을이 병에 대한 채권 양도가 무효가지고 저당권 양도도 무효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을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이 병명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병이 등기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 을은 병을 피고로 삼아가지고 요 등기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제한물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때는 그 말소된 제한물권 등기 명의인은 누구를 피고로 또는 누구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요걸 등기부사항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을에게 1번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예, 설정을 해줬는데, 어, 2번 등기로 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가 라는 등기가 경료가 돼 버렸어요. 2010년 3월 3일에. 이게 근데 불법적인 거예요. 근데 그 후에 2011년 3월 3일에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2013년이다. 나중에 이제 그 이 을이 이제 알고 불법으로 말소됐다는 거 알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뭐를 해야 되면은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하죠? 예, 아직 말소 회복 등기 안 배웠지만은 부등법에서는 민법에서 제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으로 예, 3번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이렇게 하고 날짜는 언제가 되겠죠? 요 날짜는 2000 요 날짜보다는 뒤에 날이니까 14년 3월 3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1번이 되겠죠? 예. 1번 그 순위 번호가 1번으로 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다시 을이 요 동일한 등기가 여기다가 다시 하게 됩니다. 요 말소 등기 하면서 요 표시가 돼 있었는데 요걸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1번으로고 예 요렇게 하는데 이런 말소 회복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는 물론 을이겠고 등기 의무자는 요게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예, 2010년 3월 3일 당시의 소유자 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저당권이 살아나게 되니까 병은 저당권이 없는 건 줄 알고 샀잖아요. 살아나니까 이때 병 같은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병을 상대로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병이 승낙하지 않으면 이제 병을 상대로 또 그 회복 등기에 승낙하라. 라는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죠. 병은 승낙을 해야 되겠죠. 이게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승낙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기는 몰랐지만은. 예, 그리고 이제 병은 갑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담보 책임. 예, 이럴 경우에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등으로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예. 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당권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저당권은 원래 불법 말소니까 원래부터 있었죠. 등기부상 말소된 것으로 표시만 돼 있을 뿐이지. 예, 잘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 화면에서 제가 그 존재하지 않는 자나 실체가 없는 단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민법상 이제 이게 권리 능력이죠.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가지는 자가 등기 능력도 가집니다. 등기상 당사자 능력. 그래서 등기 당사자라는 건 등기 권리자고 등기 의무자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그 실체들이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능력자이냐, 민법과 마찬가지로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예,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도 민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비법인 재단,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이 당사자 능력자입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듯이 있으니까. 자연인이란 뭔가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죠.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예,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죠. 사망하면은 예,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거고 바로 상속이 개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어나야 되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는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자, 법인이라는 것은 일정 목적을 위해서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 예,
전자를 이제 사단법인 이런 후자 비영리 목적 위해서 출연된 재산을 이제 재단법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서 법률 규정이나 설립 등기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 실체예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실체는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도 법인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의 예로 국가,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뭐 지자체는 두 종류가 있죠.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그 뭐 농업협동조합, 뭐 수협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정법에서 배울 부동산 공법에 도정법의 정비사업조합, 그다음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도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 보시겠습니다.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실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면은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법인 사단의 그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는 부등법 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중요합니다.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 능력이. 그리고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예로는 그 26조에는 종중, 문중만 나와 있는데 그 밖에도 판례에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 예는 뭐 교회, 그다음에 사찰, 입주자 대표 회의 공법에서 배웁니다. 그다음에 동리나 자연불학 등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이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추면 이제 그냥 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비법인 사단이 돼가지고 그 모임 이름으로 모임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단순한 모임이거나 또는 그 조합,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간의 계약 관계를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재산의 소유자가 조합일 수가 없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이 뭐 10명이 조합원이다 하면 10명 이름이 다 나오고 이 사람들 합유자 아무개, 합유자 2번 누구, 합유자 3번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조합 이름을 뭐 우리는 무슨 개다, 동일개다, 통일개다 해가지고 소유자 통일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법인 사단이라면 소유자 통일개라는 집단의 실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소유자 통일개가 아니라 합유자 1 아무개, 2 아무개, 3 아무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의 실체가 조합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조합에도 못 미치는 그냥 아무런 모임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면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는 그 증거 자료를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그 어떤 경우에 법인의 실체가 있다고 보느냐, 중요합니다. 사람의 집단이 이 고유의 목적이 있고 규약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면은 사단법인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이 그 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법인 사단의 예로 동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비법인 사단일 경우에 동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정구역 그 자체로 비법인 사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군이나 도 이런 건 행정구역 자체로 법인이 되는 거지만, 예, 최근 판례에서 그 어떤 경우에 동리가 비법인 사단이 되느냐에 관해서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교재에도 실어 놓았으니까요. 그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 화면에서 비법인 사단의 예로 든 그 집단들 가운데 종중, 문중은 다른 집단과 달리 이런 그 규약이나 조직 행위가 없더라도 무조건 그 자체로 자동으로 등기 능력을 가집니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법인 사단이 어떻게 등기되는지,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 아닌 조합 관계인 경우에 그 사람들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합도 아닌 그냥 공유 관계, 어떤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어떻게 등기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갑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제일 첫 번째 등기 합유자 이민호, 김동규, 예, 1 이민호, 2 김동규.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번호 없이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유 지분도 안 돼요.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분. 합유 지분이라는 개념도 있긴 한데 등기는 하지 않아요. 민법에 보시면 합유 지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등기는 하지가 않아요. 지분은. 예, 아주 중요한 말이고, 그다음에 이 합유자라는 말은 그 조합 관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조합 관계에서 조합 규약으로 뭐 우리 조합의 이름은 뭐 뭘로 한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 그 등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합유자들 개인들이 권리 능력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유자였는데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팔았어요. 공유자 두 사람한테. 예, 이럴 경우는 공유자가 이름이 딱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공유자들이 또 팔았어요. 누구한테? 서울오시 종중한테. 예, 종중원들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될 수 있고 수십 명이 될 수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종중이라는 게. 예, 그런 경우에 소유자는 그 종중원 수십 명이 이렇게 기재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 보면 그 비법인 사단의 그 저기 소유 관계는 총유로 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총유자 뭐 아무개 이렇게 기재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 서울오시 종중이라고 하고 그 종중원들의 총유하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이니까 이 대표자의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된다는 거 참 알아두시고, 예,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